2019년 12월 23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 60세 건설업계 거물 최동현 회장이 계약서를 앞에 두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한 번의 서명으로 그의 재산은 2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개발 예정지에는 할머니 손만 두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죠.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73세 김순덕 할머니와 75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회장님. 옆에 앉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보상금도 법정 기준에 맞춰 책정했으니까요. 그분들이 30년 전에 체결한 임대계약도 내년 3월에 만료됩니다. 최동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보이는 곳에 그 작은 식당이 있었죠. 할머니가 추운 날씨에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60년대 어려운 집안 형편에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떡을 팔아 그를 키웠던 기억.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손으로 떡을 빚던 어머니의 모습. 잠깐만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새로 가게를 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보상금으로는 전세금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으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회장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름한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익과 의로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지혜를 담은 사자성어 견리 사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견리 사의. 한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견은 본다는 뜻이고 리는 이익을, 사는 생각한다는 뜻이며 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즉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특히 용맹하기로 유명했던 자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죠. 선생님, 진정한 군자가 되려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합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군자는 3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견리 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둘째, 견위수명.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며, 셋째, 구원불망. 평생지언. 오랜 약속이라도 평생의 말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왜 공자는 수많은 덕목 중에서도 견리사의를 첫 번째로 꼽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이익 앞에서 가장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논어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부귀는 사람이 원하는 바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누리지 않는다. 공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로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현대 뇌과학 연구 결과도 공자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MIT 신경과학과 조슈아 그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 반응 시스템입니다. 이는 뇌의 변연계, 특히 편도체에서 담당하며 즉각적인 이익과 손실에 0.1초 만에 반응합니다. 이 시스템은 빨리 차지해라, 빼앗아라 라고 외치죠. 두 번째는 숙고 시스템입니다. 이는 전두엽에서 담당하며 장기적 결과와 도덕적 가치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최소 3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리 사이의 지혜는 바로 이 3초의 멈춤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스캔한 결과 결리 사이와 같은 도덕적 선택을 하는 순간 뇌의 행복 중추인 전대상 피질과 복내 측 전두엽 피질이 강하게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 선택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실제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김정훈 씨는 국내 대기업 자동차 부품 구매팀 과장이었습니다. 22년째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해온 그였죠.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그의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협력업체 대성산업의 이재민 사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사장은 20년째 김정훈 씨와 함께 일해온 오랜 파트너였죠. 과장님,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이재민 사장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이번 신차 부품 계약 건으로 작은 정성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이재민 사장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정훈 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2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사장님, 이건 그냥 받아주세요. 다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김정훈 씨가 봉투를 살짝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한 달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었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코로나로 아내 카페도 문 닫았는데, 고등학생 아들 학원비도 밀렸고, 대학생 딸 등록금도 걱정이고, 다들 받고 있다는데 나만 고지식하게. 한 번쯤은. 하지만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죠. 정훈아, 아버지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는 못했지만 떳떳한 마음 하나만은 남겨주고 싶다. 돈은 언젠가 없어져도 양심은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김정훈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돈을 받으면 과연 제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20년간 함께 일해온 사이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상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김정훈 씨는 봉투를 정중히 돌려주었습니다. 이재민 사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화나게 웃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내키지 않았는데. 다른 데서 그래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해야죠. 그 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민 사장은 더욱 열심히 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다른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도 김정훈 과장은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6개월 후 김정훈 씨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의 제안들이 들어왔고 본사에서도 그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높이 평가하여 차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박영수 씨는 30년째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어느 금요일 밤 11시 30분 강남역 근처에서 한 젊은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마포구 상암동으로요. 그 젊은이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회사 회식을 마치고 나온 것 같았죠. 택시 안에서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승진 발표가 났는데 또 떨어졌어요. 5년째 떨어졌다고요. 아, 진짜 속상해 죽겠네. 박영수 씨는 백미러로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30분 후 상암동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저씨, 얼마예요? 8,000원이에요. 젊은이가 지갑을 뒤적거리더니 10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저씨, 거스름돈은 그냥 팁으로 가져가세요.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거스름돈은 92,000원이었습니다. 박영수 씨에게는 하루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죠. 박영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 당뇨약 값도 부족하고 손자 학용품도 사줘야 하는데 이 친구가 준다는데. 하지만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이 내일 아침에 깨면 어떤 기분일까? 술이 깨고 나서 9만 원이나 팁으로 줬다는 걸 알면. 박영수 씨는 젊은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손님. 네. 지금 10만 원 주셨는데 요금이 8,000원이에요. 거스름돈이 92,000원인데 정말 팁으로 주시는 건가요? 젊은이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제가 10만 원을 줬나요? 미안해요, 아저씨. 10,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박영수 씨는 정확한 거스름돈 92,000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요즘 이런 분 만나기 정말 어려운데. 젊은이가 내리면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이가 박영수 씨의 택시를 다시 탔던 것이죠. 아저씨,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주에 승진 발표나는 날이었는데 또 떨어져서 너무 속상해 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정직하게 거스름돈 돌려주신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직 이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 젊은이는 박영수 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임직원 전용 택시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거든요. 아저씨께 먼저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박영수 씨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영 씨는 엄마손 베이킹이라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5살, 7살 두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직접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파는 1인 사업자였죠.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집콕이 길어지면서 홈베이킹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이미영 씨의 매출도 급증했죠. 그런 어느 날 주요 공급업체인 행복한 재료에서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이미영 씨가 주문한 밀가루 10포대 대신 20포대가 배송되어 온 것이었죠. 게다가 평소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 밀가루였습니다. 그 시기는 밀가루가 품귀 현상이던 때였습니다. 그 밀가루를 그대로 팔면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죠. 이미영 씨는 갈등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비도 밀렸는데 코로나로 남편 수입도 줄었고 공급업체에서 실수한 거니까 모르는 척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7살 딸아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응? 뭐가? 저기 택배 상자에 써 있는 거. 우리가 주문한 거 말고 다른 거 같은데? 딸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이미영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지? 이미영 씨는 즉시 공급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료 사장님? 저 엄마 손 베이킹 이미영이에요. 혹시 오늘 배송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무슨 실수요? 제가 밀가루 10포 주문했는데 20포가 왔어요. 게다가 제가 주문한 것보다 비싼 제품이네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요? 다른 분 주문이랑 바뀐 것 같네요. 이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요즘 같은 시기에 말씀해 주셔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사실 요즘 재료비 오르고 배송비도 오르고 이런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미영 씨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네요. 그 일 이후 행복한 재료 사장은 이미영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영 씨, 저희가 신제품 테스트를 하는데 참여해 보실래요? 시장에 나오기 전에 먼저 써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정식 출시 후에 특가로 공급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미영 씨는 새로운 제품을 남들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해 매출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리사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1단계 3초 멈춤법, 본능을 다스리는 기술. 이익이 눈앞에 보일 때 즉시 행동하지 말고 3초간 멈춰 생각해 보세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3초만 기다려도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앞서 본 택시기사 박영수 씨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이 선택을 남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선택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10년 후에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역지사지 원칙, 상대방의 마음 읽기.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협상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3단계, 장기적 관점 유지, 신뢰라는 자산 쌓기. 일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신뢰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평균 34% 더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4단계 작은 실천부터 시작. 습관의 힘. 큰 결정에서만 결리 사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결리 사이. 거스름 돈을 정확히 받기. 실수로 받은 이득을 돌려주기. 과장된 광고나 마케팅 하지 않기. 남의 실수를 악용하지 않기. 정직한 품질과 서비스 제공하기. 5단계 공동체 의식 기르기. 함께 잘 사는 지혜.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억 원의 투자 기회 앞에 선 최동현 회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날 밤 최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그 계약건 취소하겠습니다. 회장님, 100억 투자인데 정말 취소하시겠어요? 네. 대신 다른 제안을 하고 싶어요. 최 회장은 김순덕 할머니와 박만수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두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신사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거든요. 혹시 이 건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저희가 나가야 하는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 회장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새로운 상가를 건설할 예정인데 거기에 할머니 가게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하고 이전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왜 저희한테 그런 호의를?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처음에는 손해인 것 같았습니다. 100억 투자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의 이야기가 지역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우리도 저런 회사와 일하고 싶다. 새로운 파트너들이 찾아왔고 더 큰 사업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상생 모범 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었죠. 8개월 후 최 회장은 처음 투자 기회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무려 300억 원 규모의 도시 재개발 사업 총괄 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계산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선택이 제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1년 후 할머니 손만두는 새 상가의 대표 맛집이 되었고 최 회장은 그곳을 찾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만두 10개 포장해 주세요. 회장님, 맨날 고마워서 어쩌죠? 오늘은 서비스로 2개 더 넣어 드릴게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정가 주고 사야 제맛이에요. 그날도 최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정확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결리 사이를 실천한 그의 얼굴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결리 사회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으로 검증된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실용적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경쟁적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의로움을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모든 이야기들이 증명하듯이 진정한 이익은 의로움에서 나옵니다. 김정훈 과장의 승진, 박영수 씨의 안정적 수입, 이미영 씨의 사업 확장, 최동현 회장의 대박 계약, 모두 결리 사의를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0년 추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도덕적 선택을 지속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38% 더 높았고 승진 확률이 2.7배 더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는 무려 67% 더 높았습니다. 결국 결리 사의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공 전략인 셈이죠. 잠깐의 이익을 위해 평생의 신뢰를 잃지 마세요. 눈앞의 달콤함에 속아 장기적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익을 볼 때마다 의를 생각하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3초만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함께 잘 사는 지혜를 기르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택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더 큰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리 사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름한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